네. 두 사람인가요? 오늘 나온 사람이? 두 분 더 계시는데 지금 일단 질문 대화를 좀 나누고 네.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저기 박진규 기자도 보이네요. 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역시 출연했던 이은희 씨, 이은혜 씨. 네, 미안합니다. 자꾸 헷갈려서. 네. 근데 오늘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처음 나왔잖아요. 그죠? 네, 저도 탐사 플러스 팀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예. 작가 안송이라고 합니다. 안종희 씨, 송이요. 안송희 씨. 송이. 네. 알았습니다. 송희 씨가 먼저 사장님께 질문 드린다고 선배께.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오늘 국정농단 사건 이후 한동안 중단됐었던 그 모교 문화초대석 인터뷰가 7개월 만에 다시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아까 그 인터뷰 하셨던 송강호 씨 그 인터뷰 하실 때도 얘기 나왔었는데 그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쳐가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 문학의 영화계 블랙리스트에도 네. 올라가 계셨던 분이 오늘 나오셔서 함께 인터뷰를 나누셨는데 그런 분과 함께 오랜만에 이 코너를 부활시킨 소감이 좀 어떠셨는지. 예. 굉장히 공식적인 질문처럼 하는군요. 그걸 적어오셨나요? 네, 떨려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답변했나? 네, 사실 그 대중문화 초대석은 저희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그 처음에 대중문화 초대석을 만들 때 뭐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편집 회의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저의 경우에는 대중문화도 엄연한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그래서 그것을 뉴스룸이 다루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라고 해서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죠. 왜냐하면 뉴스에서 그런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견이 나올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꾸준히 해왔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최순실 씨 그 태블릿 PC 저희가 보도한 이후에 굉장히 이제 뭐 시국이 그렇게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못했었죠. 중간에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았나요? 링고스타는 이틀째, 링고스타는 그날 당일날 취소됐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좀 그렇다 해서 취소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진 않았지만 당일 취소됐었고, 뭐 굉장히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신데, 그래서 조금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는 뭐 새 정부도 출범했고, 모든 것이 좀 정상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마침 또 송강호 씨가 좋은 영화를 또 가지고 오셔서 뭐 오늘 영화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었죠. 아직 뭐 개봉은 2달이나 남았다고 하니까. 오후 9시 21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첫 등장은 시리 좋죠. 아 이게요. 그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네. 뉴스 중에도 뜬금없이 그 얘가 등장을 해요. 시리가.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저는 전화가 뭐 고장이 났나 했더니 최순실 씨 사건 이후에 예, 그 이름이 비슷하니까 최순실 밑에 그렇게 할 때 예, 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 갑자기 이번에 미안합니다. 잠깐 좀 조용히 있어라. 그래서 아무튼 송강호 씨가 여러 가지 의미가 맞는 것 같아서 또 마침 또 그 5.18하고 연관된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셨죠. 근데 본격적인 단독 인터뷰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송강호 씨가 워낙 뭐 말씀을 잘 조리 있게 잘 해주시네요. 예. 그래서 좋았습니다. 예. 본 입장에선. 저희가 이제 저희도 아까 송강호 씨 인터뷰하는 거 보고 너무 이제 7개월 만에 하는 거니까 그것도 재밌기도 하고 계속 보고 싶고 그랬는데 저희도 정상화를 시켜야 되니까 네. 저희 탐사 플러스 팀도 이제 지난주부터 정상화돼서 그렇죠. 다시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 탐사 코너라는 게 시의성과 상관없는 주제도 많이 다루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제 보도된 부분이 직장 내 성폭력에 관해서 저희 보도했는데 안소희 작가가 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이제 같이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선배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이제 만약에
사내에서 우리 회사에서 굉장히 유능한 직원, 그러니까 유능한 후배가 직장 내 성폭력의 가해자라는 게 밝혀진다면 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예. 어떤 조치를 취하실런지 궁금합니다. 예. 그건 뭐 저희 회사의 방침은 매우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사원한테 내릴 수 있는 징계 중에 가장 가혹한 징계가 정해져 있죠. 가혹하다면 해고죠. 예. 그 제가 그냥 괜히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돼 있고 또 그런 예도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온 지 4년 됐지만 그 4년 동안에도 이제 예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건 뭐 재고의 여지 없이 예,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뭐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건 뭐 또 다른 얘기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사실 제가 이런 취재를 하면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예. 기자님 회사는 어떠냐? 아, 예. 그 선배들은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느냐? 취재하신 방향대로 정말 그렇게 생각하셔서 보도를 하시는 거냐? 예. 데스킹 과정도 거칠 텐데. 예. 그래서 사실 선배의 그런 명확한 말을 한번 되게 듣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예. 늘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안나경 씨. 예. 어제 당황되죠, 지금. 어제 저는 기사 탐사 플러스 기사가 2개가 나갔는데 거기서 제일 좀 뭐 물론 원래 그렇다는 거는 익히 많이 보도가 되어 왔지만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충격적이었던 건 그 가해자를 승진시켰잖아요. 그 이유를 물은 데 대해서 회사가 대체할 적임자를 마땅히 찾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180도 다른 답을 들을 수 있어서 예.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 방침이에요. 근데 김지아 씨가 아까 질문할 때 네. 그 핵심을 딱 가지고 질문을 했죠. 매우 유능한 직원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질문의 의미를 잘 알죠. 뭐 그럼에도 그건 그 어떠한 전제도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공감하고 혹은 굉장히 격려를 받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무거워졌는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해서. 예, 사실 네. 그 여성들의 삶을 남자들이 많이 이해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해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 YWC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좀 상을 좀 주셔서 거기 이제 수상하러 갔는데 대상을 받은 작품 중에 하나가 다른 방송사였는데 그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공포예요. 그걸 다큐멘터리화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작품을 보진 못했어요. 사실은 보진 못했는데 그분이 이제 상을 받으면서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왜 그 작품을 만들게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거 다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남자들이 정말 모르는 그런 여성들의 공포, 일상적인 공포, 그죠? 그거는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죠. 그래서 아까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시 계속되지만 그걸 이해한다면 그런 회사의 어떤 처벌 기준, 징계 기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 제가 그렇습니다. 제 발이 저리는 걸 수도 있는데 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희 팀도 그런 작품을 만들어라. 약간 이런 느낌도 받게 됩니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예.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 혹시 예. 송희 씨 더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다 했던 것 같은데. 같이 떨려해가지고. 같이 준비했어가지고 같이 궁금했던 거 다 답변 들은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저 두 사람 이제 불러드리면 되나요? 네. 예. 이은혜 씨, 들어오세요. 박진규 씨,
들어오세요. 안하경 씨하고 저는 가도 되나요 이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그거를 저 주세요. 가까이. 저희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저희 먼저 다시 소개를 드리면, 네, 저 탐사 플러스 팀의 박진규 기자입니다. 네, 저는 탐사 플러스 팀의 이은혜 작가입니다. 예, 탐사 플러스 팀의 김지아 기자입니다. 네, 저는 탐사 플러스 팀의 안송희 작가입니다. 아까 이름을 그 소선배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밖에서 처음에 들었는데. 종희라고 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송희라고 하셨다고요. 네. 네, 근데 제 이름은 송이입니다. 네. 아까 제가 밖에서 보니까 페이스북 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송희 작가라고 알고 계신 이렇게 포도송이 할 때 송이. 송이 작가. 네. 네. 이은혜 씨도 이름을 자꾸 헷갈리시던데. 네, 은희 작가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스스로 또 정정해 주세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단번에 은혜라고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해 볼 주제가 어제 탐사 플러스로 보도를 해드렸던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좀 뒷얘기도 전해드리고 저희가 아쉬웠던 부분, 더 법적으로 좀 더 갖춰져야 될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분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먼저 시작을 좀 할까요? 네, 먼저 하시죠. 네. 그래서 처음 키워드는 저희가 이제 어느 회장님의 강연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이게 어제 보도해 드렸던 직장 내 성폭력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지난주에 5월 17일 날 다들 아시겠지만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구학서 신세계그룹 고문이 이화여대에서 특강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5월 17일 맞죠? 네. 5월 17일 특강을 해서 이튿날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했죠. 5월 18일부터였나요? 네, 보도는 다음 날부터 이제 계속 나갔고, 네. 그리고 사실은 보도도 보도인데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재인용이 되면서 그렇게 좀 더 많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서 또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당시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던 내용들은 당시 이제 구 고문이 강의에서 이제 정부의 일자리 정책 같은 부분을 이제 비판했던 부분, 또 위안부 재합의에 대해서 이건 뭐 국민성의 문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부각이 돼서 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다가 저희는 더 추가적으로 당시 강의의 실제 음성 녹음을 이제 수소문해서 입수를 하게 돼서 구해 본 다음에 더 나오지 않았던 부분을 지난 토요일 날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 나오지 않았던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구고문이 어떤 여성에 대한 시각을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왜곡된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이 성폭력 문제라는 건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문제인데 이것을 예방하고 또 이후에 만약에 발생한 문제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조직 문화 그리고 그 시스템에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이 구고문 같은 분은 15년간 신세계에서 대표이사와 회장을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발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여성을 바라보는 이 조직 문화가 조금 잘못되어 있음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던 거고 이걸 거의 말씀드리는 거죠. 그분이 거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전문 경영인으로 계셨던 그렇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알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상징적인 인물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전에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론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많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회장의 자리까지 올랐기 때문에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했던 분인데 들어보죠. 네, 일단은 그때 당시에 그때 토요일 날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뭐 여성부가 있으면 남성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발언들이 주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녹음 내용을 이제 이은혜 작가가 구해서 쳤던 부분인데요. 들려드리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어서 요거를 제가 한번 표시를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떤 부분인지. 네, 여기다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뭐 무서운 얘기지만은 이 프리미어 골프장에 가면은 여자들끼리만 4명씩 와서 골프 치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세계 어느 나라 가봐도 아줌마들끼리 골프 치러 오는 나라 없어요. 그 대륙군이에요. 점심시간에 호텔 식당이나 점심을 먹으러 가면은 남자들은 없어요. 전부 여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끼어서 밥 먹으려면 조금씩 별 정도예요. 호텔 식당에 전부 모여있는 건 여자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 거죠. 뭐 그건 하나의 우스갯소리로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은 그만큼 그 남녀 간의 평등사관도 강하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지막에 남녀 간의 평등 사상이 강하다고 하는데 앞에 얘기는 그런 부분이 또 아닌 것 같아서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박진우 기자가 아까 저희 사무실에서 이거를 계속 돌려들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계속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들려드리면은 시청자분들도 이게 어떤 말인지 알 거다라고 해서 들려주기로 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사실 되게 황당하죠. 앞뒤가 논리가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가보면 다 낮에 여자들이 이렇게 놀고 있더라라는 말을 하면서 끝날 때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평등의식이 강한 나라야. 이렇게 남녀 평등이 돼 있는 나라야라고 말을 하니까 자, 이 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조금 얘기를 하자면 이 녹취를 어떻게 이제 입수를 하게 되었는지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려면 그 학생분들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네. 그런 건데 제가 학생들을 접촉하는 게 되게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 게 그 학생들이 언론을 좀 깊이 내지는 꺼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얘기를 물었더니 그 당초 좀 예전 전으로 작년으로 돌아가 보면 촛불 그 시위의 촉발점이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대에서 거의 중심이었고 이대가 어떤 변곡점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뭐 언론뿐만이 아니고 어른들에게 당한 상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에게 많이 상처를 입고 그래서 언론을 이제 접촉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좀 기피를 하셨는데 그 와중에 학생들이 이제 대자보를 쓰고 기사를 내보내려고 했던 그 와중에 뭐 다른 일간지에서 먼저 나가버리는 나왔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익명의 제보자분이 연락을 해 오셔서 저희와 같이 접촉을 해서 그 녹취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생생한 이야기가 나가지 않았나. 50분 조금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네. 네, 그 학생분께서 좀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믿고 이렇게 맡기는 만큼 잘 취재를 해서 내보내주길 바란다라고 하셨고, 저도 이제 그분의 익명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직도 그분의 번호나 성함을 잘 모릅니다. 네네.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당시에 이제 그 상황을 보면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이제 논란거리가 많았던 강연인데 결국 이제 학생들이 마지막에 보면 이제 나가자고 하는 음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강의가 한 75분 예정됐던 강의였다고 하는데 한 50분 좀 지난 상태에서 학생들이 이제 비판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과정까지가 녹취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75분 수업인데 그 학생분들이 한 40분쯤 되면 한 분, 두 분씩 나가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리는데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살짝 걸크러쉬가 왔던 부분이 뭐냐면 뭐 이념이나 본인이 걸크러쉬를 네, 제가 걸크러쉬를 조금 느꼈다는.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그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 들으시는 분들도 뭐 구고문의 말씀이 맞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학생분들의 얘기가 맞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떠나서 행동하는 여성들, 행동하는 학생들, 청년들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당장 목소리를 내는. 그래서 그 소리 녹취를 듣는데 이름도 모르는 그 청년분께 살짝의 심쿵을 느꼈습니다. 반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랫동안 전문 경영인을 지낸 분의 어떤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걸 짚어봄으로써 우리가 직장 내 성폭력을 대하는 문제를 좀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앞에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어제 김지아 기자 그리고 안송희 작가가 열심히 취재했던 그 직장 내 성폭력 문제로 좀 넘어가고자 합니다. 예, 지금 들어보니까 그 강연은 굉장히 고루했으나 그 학생들은 굉장히 신선했던 그런 네. 그랬었죠. 깨어있던, 간극이 있었는데 네. 그 직장 내에서도 이제 점차 그런 간극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어지는 문제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뭐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게 문제는 아니겠죠. 일단 저희가 어저께 3사 플러스로 보도를 두 가지 사례를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제 그 여성이냐 동료냐 이렇게 떠나는 피해자 이렇게 저희가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그렇죠. 이런 인식을 방금 말씀드린 그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상사 밑에서 일하다가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일단 어저께 보도 드렸지만 마지막 부분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분이 네. 어제 이제 말씀하셨던 기사에 것 나갔던 중에 부분인데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네.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조직이 직원을 어떻게 보는지는 사실 그 조직의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 조직이 여자 직원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지 아니면은 뭐 동등한 직원을 보는지. 그러니까 이게 성희롱적 발언이나 추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잖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대하는 태도의 문제가 이 똑같은 동등한 동료,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도 딱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이 사건의 문제 제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이 회사의 대표분이 성희롱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어떻게 성희롱을 당하냐. 그러니까 당한 분을 모시고 그렇게 얘기를 한 그러니까 거예요. 교육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당하고 있었느냐 이런 오히려 질책을 더 했다는 네. 거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네. 그런 질문이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당함, 그러니까 성희롱 당하고 난 다음에도 회사의 그런 대처에 대한 부당함을 어저께 보도를 해드렸다면 지금은 이제 좀 뒷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사실 이분의 개인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해드릴까 좀 고민하다가 어느 정도 공유를 했으면 하는 차원 부분 정도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분이 결국에는 이제 퇴사를 하셨습니다. 피해자인데 퇴사를 하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도 사람들 그 다음부터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퇴사를 하신 다음에 앞으로는 내가 직장 생활을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더 이상 이제 네. 그 이 직장을 꼴을 보기 싫은 다닐 거죠. 그런 용기가 안 났던 거겠죠. 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관두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직장 생활 짧은 분이 아니었거든요. 원래도 한 7년 정도 직장 생활 하셨던 분이라서. 근데 외국계 이제 자리가 나가지고 이분이 되게 가방끈이 긴 분이시거든요. 사실 1차도 패스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회사에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인재였죠. 있는 인재였던 셈인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따로 일을 할까 하다가 그 외국계를 한번 써봤대요. 떨어지면 떨어지자 하고 썼는데 이제 최종까지 가서 그 외국계 외국인 대표였는데 대표 면접이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예.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니까. 그런데 말을 하고 싶었더래요. 그래서 내가 전 회사에서 성희롱 사건으로 굉장히 분쟁이 있다가 힘들어서 나왔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거에 관한 이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걸린다면 날 안 뽑아도 된다라고 했더니 저는 그 대표분의 말이 좀 감동이었던 게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하고 뽑았다는 게 아니라 그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개월째 잘 그 다니고 대표가 계세요. 그렇게 면접장에서 말을 했다는 네, 거죠. 말을 했대요. 그게 너무 감동받아서 처음에는 뭐 그 대표를 인터뷰를 해야 되나 막 이 생각도 했는데 너무 이게 얘기가 산으로 갈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멈췄거든요. 약간 맨크러쉬가 또 너무 심쿵 네, 자주. 너무 맨크러쉬 좋네요. 반면 맨크러쉬입니까? 급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 뒷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렇다면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심쿵은 하지만 또 좌절도 동시에 하는 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안송희 작가는 그
취재 같이 했으니까 그 얘기 들었을 때 좀 기분이 어땠는지가 궁금한데. 이 사례요? 네, 그러니까 그 새롭게 면접을 봤을 때 그런 대답을 들었을 때. 저도 되게 그러니까 보통 저희 이제 작가들이 하는 일이 인터뷰를 기자님께서 해오시면 저희가 이제 그 자료들을 보면서 정리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그거 보면서 저도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외국인이라서 가능한 대답이었을까? 그러니까 송희 씨도 그런- 외국 생활을 좀 하셨잖아요. 네, 저도 대학 시절에 외국에서 있었는데 한국 돌아온 다음에 저도 되게 놀라웠던 게 외국에서 이제 그런 좀 더 열린 시각들을 보고 내가 되게 당연하다고 되게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상식이 아닌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되게 놀랍기도 했고 네. 저도 숟가락 하나 얹자면 제가 이제 같은 팀을 이뤄서 한 건 아니고 살짝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그 녹취를 같이 풀어내는데 제가 좀 굉장히 안타까웠던 지점이 하나 있는데 그 피해자분이 인사팀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전의 직장에서요. 문제가 네, 있었던 뭐 여러 직장에서. 가지 피해 사례가 네.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인사팀이야말로 그분을 가장 그 이해해주고 공정하게 봐줘야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뭐 인사팀의 팀장께서 쌍방의 문제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불필요하게 가해자가 아무리 일을 잘하더라도 이런 뭐 사족을 붙이신다든지 아니면 이 일은 쌍방의 일이지만은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단서 조항을 붙이시는 것들이 사실은 별것 아니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피해자를 움츠러들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들으면서 울컥울컥하고 녹취를 잠깐 멈추게 하는 그런 지점들이 분명 있었죠. 제가 인터뷰를 하고 두 분한테 이 인터뷰 자료를 넘기면서 이걸 이제 봐달라라고 한 다음에 저도 좀 미안했던 게 송희 씨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좀 울컥울컥했었죠. 네, 많이 저도 이제 녹취 풀다가 약간 멈춰놓고 좀 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먼저 어제 2개 리포트가 나갔는데 첫 번째 리포트가 그 택시에서 이제 상사분께 성추행을 당하신 그분이 보니까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그게 또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남의 일이 아닐 수 있구나. 내 친구가 당할 수 있고 내가 당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이런 공포감도 좀 있었고 그렇게 피해자분들에게 좀 감정이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방금 송희 씨가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리포트에 나온 그 택시에서 성추행 당한 그분 이게 동갑이라고 이제 하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20대 중반인데 사회 완전 초년생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우리나라 피해자 같은 경우는 직장 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서울여성 노동자회에서 상담한 내역을 보면은 10명 중 7명은 퇴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 따돌림 당한다거나 뭐 해직되거나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많은데 그 첫 번째 사례로 다시 돌아가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감수하고도 내가 피해자니까 내가 왜 불이익을 당하겠어라는 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순수하다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지만 당연한 생각으로 저랑 인터뷰를 하면서도 굉장히 덤덤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때 당시에는 엄청 놀라셨겠죠. 그 기분이 어떠셨어요라고 했을 때 다음날 회사를 나가면 제가 잘리는 건가라고 생각했어요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당한 건 자기인데. 네, 본인이 당했는데 왜냐면 상사니까 그 한 70명이 있는 그 팀의 수장이었거든요. 그 가해자가.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이제 이 소셜라이브에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다시 그 회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저희가 회사를 익명 처리를 해서 보도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익명 처리를 했다고 해도 그 가만히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했을지 궁금해서 후속 보도를 위해서 물어봤더니 그 가해자가 결국에는 이제 사퇴가 아니라 퇴사 처리가 퇴사 처리가 됐다고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퇴사 처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보도 전날 제가 물어봤을 때는 그 아까 안나경 씨가 잠깐 안나경 아나운서가 잠깐 말했지만
그 후임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후임자만 찾으면 뭐 내보내겠다 계속 그거를 5개월 동안 피해자한테 말을 했대요. 근데 보도가 나가고 그 다음날 자를 수 있는 거면 얼마든지 윗선에서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사안이었던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다들 회사 생활 해봤지만 한 분이 안 계신다고 갑자기 회사가 망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랬던 걸 하루 만에 그렇게 그렇죠. 퇴사를 시켰으면서 네.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희망 고문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 보도가 나간 이후에 그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었는데요. 거기서 막 왜 회사 이름 까라고 왜 안 까냐 실명 누군지 공개해라. 다 알려라라고 하는 댓글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희가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설명을 그 설명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 저도 이렇게 그 해당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로 추측하시는 댓글들을 보고 제가 막 그 댓글을 쓰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제 나갔던 회사는 두 군데의 회사인데. 네, 두 군데 회사인데 예. 거의 특정되게 쓸까도 했는데 제가 만약에 회사명을 밝히면 첫 번째로는 이게 특정 회사만의 문제가 될까 봐 그것도 좀 걱정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입니다. 저희가 보도도 중요하고 이게 사회를 바꾸는 게 중요하지만 이게 1차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피해자니까 안 휘말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막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뭐 명예훼손 뭐 여러 가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저야 당연히 이걸 다 낱낱이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공개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데스크에서도 또 그런 의견을 또 같이 이제 상의를 한 그렇죠. 끝에 다 상의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런 보도가 나갔는데 문제는 보도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지아 기자가 또 이은혜 작가, 안송희 작가가 뭐 보도는 이만큼만 나가는 거고요. 취재는 항상 이만큼 해놓고 그 중에서 이만큼을 나가는 거긴 한데 그러면서 또 새로운 부분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하청업체는 성폭력에서도 의리되는가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제목만 봐도 한숨이 나오는. 제목이 참 너무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취재해보니까 좀 그런 현실이 있었어요. 네. 이게 좀 되게 복잡한 사안이라서 모든 걸 설명해드리기는 조금 이것도 어려울 것 같고 어떤 네. 분이 제보를 해주신 내용을 또 저희가 취재를 좀 잘 한 네,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알아보던 와중에 저희가 어제 그러니까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분들이 뭐 회사나 국가에 그러한 시정이나 뭐 도움을 요청하는 거는 되게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근데 이제 어제 보도했던 내용들은 그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을 이제 알려드렸는데 이런 보호조차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이제 취재 결과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합청업체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직원분들이셨고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있고 네네. 하청업체인 그러니까 A라고 B라고 하죠. A라는 네, A가 이제 원청인 원청업체, 거고 B라는 하청업체가 하청.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네, 그러니까 그게 A라는 그 원청 A 회사에서 그 대기업인데요. 거기서 콜센터를 이제 B라는 하청업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사업장은 그 A의 정규직 남성 관리자 분이 B라는 회사의 직원분들을 이제 함께 한 사무실에서 콜센터가 있는데 네. A 직원의 남성 관리자가 있고 네. B 하청업체 이제 콜센터 네, 직원들이 쫙 있는 이제 쭉 직장이에요. 있고서 이제 매일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이제 업무 지시도 그 A의 직원이 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상태였는데 이제 하루 이제 회식 자리를 갖게 된 거예요. A 회사의 그 관리자 분이 이제 자리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 자리에 그 A 직원분 그리고 B 회사의 남성 직원 한 분과 이제 여성 직원들 콜센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직원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비율이 높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리가 있었는데 술자리에서 이제 그 B 회사의 남성 직원, 부하 직원이죠.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 이제 A 회사의 직원분이 뭐 여자친구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없습니다. 하니까 거기서 우리 센터에 이렇게 여자들이 많은데 먼저 건들면 임자지. 근데 그래서 저희가 건들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좀 약간 입에 담기 그러한 되게 성적인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성행위를 네. 암시하는 네. 말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말을 뭐 하면 뭐 하면 임자지 이렇게 말을
하시고 그것을 이제 문제 제기. 여성 직원들이 쭉 앞에 있는데 지금 네, 술자리에서 그렇게 거기서 얘기를 그런 다 얘기를 했다는 하시고요. 거예요? 인자지 이렇게. 네, 놀라우시죠? 그러니까- 계속. 모두가 그러니까 있는데. 둘이 남자가 있는데 한 남자가 너 여자친구 있냐? 했더니 없는데요. 했더니 여자들이 쫙 네. 여직원들이 있는 여기서 이렇게 여자들이 많은데 못 먼저 건들하면 임자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렇게 거예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그 다음 이제 그 자리에 없었던 직원들한테도 이제 퍼지게 되었고 이거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하청 업체니까 그 B 회사에 좀 그래도 상급자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다. 근데 또 하청 업체는 원청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대로 뭐 어떻게 말도 못 해보고 넘어간 거고. 그래서 이 직원분들이 또 화가 나서 이것을 이제 노동청에 신고를 했어요. 직장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노동청의 답변이 정말 황당한 게 어쨌든 A라는 원청 회사와 B라는 하청 회사가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처리할지 몰라도 직장 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네네.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이런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이 있어요. 남녀 고용 평 잠시만 이름이 길어서 이게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래서 고평법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성희롱, 그러니까 성폭력이 이제 모든 걸 포함하는 단어인데 직장 내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뭐 그런 처벌이나 징계를 내리게끔 하는 그러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인데, 그러니까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이 하청업체 직원들. 그래서 지금 이런 제목이 나오게 된 건데요. 참 슬픈 얘기입니다. 슬프고 그리고 빨리 바뀌어야 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엄연히 한 사무실에서 업무 지시를 받는 상사인데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직장이 아니다. 그래서 그 직장 내 성폭력으로 성폭력은 네, 이제 그분이 처리할 수 처벌을 없다.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 가해자분은 그 자리 그대로 일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것도 너무 충격적인 사례였는데 이 얘기를 같이 넣으면 뭐 얘기가 좀 많이 분산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사례를 뺐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제 다룬 것들은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랬다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이 봐야 하는 부분들이 많구나를 느끼게 한 사례였죠.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SNS를 중심으로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해시태그인데 땡땡내 성폭력이라고 해서 그거를 모든 분야에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보가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뭐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유명 인사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취재한 건 빙산의 일각인 거죠. 그래서 지금 글쎄 워낙 이제 충격적인 얘기들을 많이 이제 저희가 전해드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이제 제작진에서 그 많은 질문을 좀 올려주시고 계신가 봐요. 그 페이스북 상에다가. 그래서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좀 확인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뽑아주셨는데, 제가 대충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앞으로 저희가 더 취재해야 될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같이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저희가 더 취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을 같이 드리죠. 첫 번째가, 그래서 직장 내 성폭력이 발생했다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매뉴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 얘기해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안나경 아나운서랑도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런 일 생기면 저희도 인사팀에 얘기를 하나요?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장마다 뭔가 다른 그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우리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 이걸 공론화 해가지고 뭐 언론에 알리고 뭐 이러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인터뷰한 피해자들도 다 만나기 싫어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일단 회사 내에서 해결을 하고 싶은 거죠. 회사 내에 그래서 인사팀에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하는 거를 거의 첫 단계로 하시는데 일단 그 인사팀이나 그 가해자, 당사자와 이제 해결이 안 될 경우 그 다음에 신문고를 이용하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만든 분도 계셨고, 이런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법적으로도 가는데, 이 회사 내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이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많습니다. 인권위도 있고요, 노동청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권위는 조사를 되게 잘해준대요. 그리고 노동청은 정확한 뭔가 어떤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 신고를 하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노무사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민우회, 여성의 전화, 서울여성 노동자의 이런 사건 상담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전 주저하지 말고 다 상담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프로토콜은 가장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막 법적 소송까지 가는데 그거는 정말 피해자를 정말 2번, 3번, 4번, 5번 죽이는 일일 거라고. 지치게 하는. 그 전에 해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답이 되고 질문들이 몇 개 더 있어서, 그다음에 우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제 피해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데 그 경우에 억지 논리로 제일 흔하게 동원되는 게 무엇이냐? 아, 그러니까 뭘로 억지로 다시 이용해서 뒤집어 씌우느냐? 그러니까 뭐 이런 질문이죠. 이제 피해자분들이 대체로 이제 여성이신 케이스가 많으니까 이제 그럼 저 여자가 이상한 여자다. 저 여자가 그게 먼저 제일 나를 빈번한 유혹했다. 논리죠. 네, 뭐 유혹해 나를 뭐 무슨 뭐 개슴츠레한 눈으로 쳐다봤다. 뭐 그런 식 뭐 짧은 옷을 입고 뭘 나를 내게 보여줬다. 이런 원래 식의 눈빛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무리 아니, 눈빛이 네. 그래도 그러니까 그랬다 해도 원래 내 눈빛을 하면 왜 안 되는 마음대로 거죠. 오해하죠? 이 얘기의 네.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그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있다는 있다라고. 거를 모든 걸 동원을 해서 말을 하는데, 그 사례 피해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거를 그분도 설명을 잘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너가 누구랑 자고 다닌다며, 내가 누구한테 들어서 너한테 경고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행실을 나는 모르지만 행실을 잘못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나는 거다. 너가 짧은 치마를 입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분도 그런 말을 하셨는데, 그렇게 피해자에게 핑계를 대다 보면 정말 모든 살아 숨쉬는 것까지 다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따지면 될 다 수 있는 거죠. 동일하게 남성들만 근무하고 여성들만 근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까지 그게 무한대로 간다면 그런 논리가 되겠죠. 저 보도할 때도 굉장히 힘든 게, 이런 보도가 가능하려면 사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뭐 카톡, 그러니까 뭐 메신저나 SNS나 뭐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경우, 혹은 이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녹음을 했을 경우에 보도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당한 피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게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성폭력 사건은 다 거의 피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무혐의 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은 이거 하나 갈까요? 업종별 성폭력 빈도에 관한 취재가 있습니까? 어느 업종에서 성폭력이 자주 일어나는지 이런 질문 주셨는데, 글쎄요. 근데 이걸 업종별로 나눈다고 하는 게 이제 약간 그것 자체로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취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겠지만, 또 그것과 반대로 또 연관관계를 글쎄요,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뭐 한번 알아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자료 같은 거나 뭐 알고 있는 거는 없지만, 근데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것은 이러한 일이 업종과 뭐 직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렇죠. 거의 모든 직장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제가 취재하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뭐 한 다리만 건너도 안 당해본 사람이 없고, 어떻게 보면 안 당했던 내가 정말 럭키하게 살았다? 이러한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또 직장에서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가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보면 권력이 또 껴있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위계. 되게 그릇된 성과 관련된 인식이 있는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꼭 성폭력 피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권력,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또 이제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단순히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위계 그런 힘이 주어진 사람, 생각을 해보시면
남자 부하 직원이 위에 여성 상사 성추행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네, 그런 성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문제에서는 좀 떼놓고 봐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경우도 있고 여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네, 경우도 그러니까. 분명히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네, 권력의 네, 말씀. 권력의 네, 네, 문제가 그렇죠. 좀 많이 그래서 있었던 것 같고. 슬프게도 상당히 취재할 거리가 앞으로도 무거운 정말 문제네.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질문 주신 분도 이제 업종별로 어떻게 나눠볼 수 있는지를 주셨겠지만 좀 취재하면서 든 생각은 업종보다도 그 조직이 얼마나 건강한가, 그리고 그 조직의 문화가 얼만큼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가, 그리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갖춰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정말 또 중요한 건 그걸 총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업종별 비교보다는 그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피해자를 보면 모두 같이 좀 도와달라는 그런 목소리를 외치는 마음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근데 이런 제보가 상당히 이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글쎄요, 뭐 김지아 기자가 이번에도 취재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은 또 새로 취재를 하고 또 새로운 부분들,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계속 취재를 해서 탐사 플러스 코너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인사드릴까요? 항상 이 시간 너무 어색해요. 끝내는 게 항상 어색해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색하게 끝내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룸이 끝나면 시작합니다. 뉴스는 이야기가 되고 진실로 소통합니다. 뉴스에서 한 걸음 더 JTBC 소셜 라이브